자, 앞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양식들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폼 태그와 폼 하위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양식들을, 다양한 양식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이 있는데,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을 좀 화면을 좀 크게 해서요. 인풋 태그의 타입 속성, 요 값을 어떤 값으로 주냐에 따라 가지고 화면에 나타나는 양식 종류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요 버튼, 버튼은 말 그대로 이제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체크박스 따로 있죠. 체크박스. 체크박스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각형 이렇게 생겼고요. 체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거. 체크박스. 요걸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입력 양식.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양식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실행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든이라고 해서 얘는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서버 쪽에 화면 상에는 안 보여요. 화면 상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들 브라우저 상에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실제 이제 서버 쪽에 전달되는 값을 화면에는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요. 서버 쪽에만 전달하는 그런 값을 지정해 줄 때 이제 히든 타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설명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지 형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버튼, 이미지 버튼입니다. 이제 전송 버튼에 보면 회색으로 되는 진짜 좀 무뚝뚝한 그런 이제 버튼이 나오는데, 그런 무뚝뚝한 버튼 대신에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버튼을 이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버튼 같은 거 이제 또 이쁘게 만드시는데, 그런 이제 버튼들을 가지고 전송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뭔가 이미지 태그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버튼을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그 전송이라는 서밋이라는 요 이제 얘가 회색 버튼인데 얘를 이미지 버튼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제출 버튼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타입이 있는데 얘는 이제 비밀번호 입력 양식을 생성을 해주고요.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동그란 거 보셨죠, 그죠? 동그랗게 생긴 거. 보통 이제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 항목이 있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 여러 항목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식 만들 때, 예를 이런 거죠. 뭐 취미를 선택하세요. 자, 본인 그 취미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뭐 낚시도 취미 있고, 뭐 축구도 취미 있고, 그죠? 뭐 다른 또 뭐 독서도 취미 있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여러 개 하실 수 있도록, 관심 분야를 뭐 체크해 주세요 하면 관심 있는 분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관심 분야가 있다고 하면 다수 개, 복수 개의 어떤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줄 때는 체크 박스를 씁니다.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라디오 버튼은 자 여기 이제 자 뭐 라디오 버튼은 예를 들어서 뭐 성별 같은 거, 자 남자, 성별을 입력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자를 선택을 하면 여자는 해제되고요. 여자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여자를 선택하면 요 남자 부분은 또 해제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수 개의 항목 중에 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는 다수 개 항목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이제 리셋에서 이제 리셋 버튼을 얘기하는 거고요. 초기화 버튼 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서밋은 이제 제출 버튼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회원 가입한다, 전송한다, 뭐 이런 버튼들 있죠.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당연히 요 전송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밋.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위에 있던 요 리셋 버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양식에 있는 값들을 초기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동으로 이제 다 실행이 됩니다. 구현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자, 인풋 태그에 타입을 텍스트로 주면 텍스트 입력 상자. 그러니까 한 줄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텍스트 입력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양식 여기인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죠? 자, 양식들을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틀을 딱 만들어서 실제 이제 상용으로, 우리가 일반 이제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뭐 어떤 그런 양식은 아니고 그냥 이제 양식 종류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냥 양식들만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쭉 넣어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연도, 월, 일 이렇게 있는데, 요런 건 이제 날짜 입력하는 거. 날짜 입력하는 것도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 없이요, 달력을 제공합니다. 달력. HTML5에서 이제 달력 입력할 수 있도록 해고요. 요거 위에 제일 위에 이거는 이제 컬러 피커라고 해가지고요, 그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색상도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색상은 제가 만약에 그 소품종, 뭐 대량 생산, 그러니까 뭐 타입이 이제 달라요. 디자인이 다 이제 다른데,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까? 그래서 뭐 똑같은 거를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이 있는데, 그런 타입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보면, 티셔츠를 원하는 색상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요, 디자인을 딱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 디자인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운동화 같은 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면 그 디자인 해가지고 딱 주고,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요런 자, 색상을 이제 서버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색상에 해당하는 예를 티셔츠를,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는 거면 뭐 검은색, 검정색, 뭐 흰색, 노란색, 뭐 색상으로 되지 않나. 또 그 정도는 사실 이제 글자로도 충분하죠. 충분한데, 사실 이제 이 색상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는 뭐 캐릭터나 패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캐릭터에 뭐 색상을 진행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하게는 주문을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색상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일단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요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한 요 이제 보시면은 코드 부분에, 자, 여기 이제 폼 시작하고 폼 끝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저 폼이죠. 요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인풋 태그죠. 인풋 태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봐놨다가 쇼핑하듯이, 나 이거 사용할래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값을 컬러로 주면 이렇게 이제 색상을 입력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데이트, 날짜죠. 날짜 입력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고, 지역의 날짜 시간을 입력할 수 있고, 이메일 입력할 수 있고, 달을 입력할 수 있고, 연도와 달까지. 먼스 데이터고 달만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연도하고 달까지 요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버 해서 숫자, 그 입력 상자 안에 숫자 외에는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 이제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넘버 타입에. 그리고 이제 레인지. 여기 이제 요 슬라이드 보이시죠? 보통 이제 볼륨 같은 거 조작할 때 슬라이드 이렇게 조작하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슬라이드로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요 서치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죠. 검색창인데,
서치는 사실 이제 텍스트 입력 상자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서치는 보통 어디에서 쓰이냐면 모바일 쪽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 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반응형이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뭐 웹앱을 만든다 뭐 그런 경우에 그 검색창을요 텍스트 입력 상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서치 타입의 입력 상자를 씁니다. 요거를 쓰면 좋은 거는 뭐냐면 어떤 텍스트를 딱 입력을 하다가요 지워야 돼. 그러니까 보통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지운다 그러면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우면 되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우면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글자 지우려 하면 지우는 거 해보셨죠? 스마트폰에서 막 글자 막 문장이 있는데 특정 위치에 글자 지우려고 힘들죠. 그래서 얘는 예,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그 검색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실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 그 창에 글자 이렇게 넣고요. 보시면 그 검색창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X라고 뜹니다. 걔 탁 클릭하면요 싹 지워져요. 쉽게.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서치 타입의 입력 상자입니다. 근데 테일은 이제 전화번호 입력하는 거고요. 타임은 아까 위에 있었죠. 예, 날짜만 입력하듯이 시간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U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주소 주소를 입력해 주는 거,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거 있죠. 예. 근데 위크 같은 이제 주 단위로 입력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이제 몇째 주 뭐 이런 이제 주를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이런 양식 종류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HTML 그 예제 작성하실 때 뭐 요런 값들만 바꿔가지고요 한번 쭉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양식만 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뭐 번호를 1번, 2번, 3번 해서 번호를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구분이 되겠죠. 3번 양식 여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구나,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자 해당 내용을 전부 암기할 필요 없다. 와, 양식의 타입 인풋 태그에 지금 이제 인풋 태그 기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인풋 태그에 타입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예, 그거 아니고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그죠? 하나씩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필요한 것들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 자동 완성 기능은 우리가 VS 코드로 실습하실 거기 때문에 타입이라고 치면요 우리가 그 자바 이제 개발할 때 이클립스 툴 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툴처럼 밑에 자동으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자, 툴이 이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죠? 어떤 것들이 있더라 정도만 기억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TML 입력 양식 또 더 나와 있는데 위에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표로. 방금 제가 설명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도 다시 보면 컬러, 자 여기 이제 컬러는 색상 선택 양식이고요. 데이트는 자 날짜죠, 일 선택 양식.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은 날짜와 시간을 같이 입력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데이터 로컬, 데이터 타입 로컬은 지역 날짜. 여러분 이제 미국의 날짜 시간 하고요, 우리나라 날짜 시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 날짜 그런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날짜 시간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이메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메일 입력하는 거 요런 거는요 그 유효성 검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메일 그 형식 있죠. 보통 이제 이메일 아이디가 있고 @골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뭐뭐닷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뭐넷 뭐 뒤에 이제 인터넷 서버 주소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메일 주소가 최소한의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주소가 안 맞으면요 입력이 안 돼요. 유성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거 이메일 틀렸으니까 서버에 전송 못한다. 내가 전송 버튼 아무리 눌러도요 여기 딱 글러줍니다. 그런 기능을 이미 자체적으로 HTML5에서 다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nth, 자, 월 선택, 이거는 이제 연도하고 월까지만 이제 선택하는 양식이고요. 넘버 같은 경우는 숫자, 숫자 생성 양식을 했는데 숫자 입력하는 양식입니다. 레인지 같은 것도 숫자를 입력하는데 범위로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 선택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뭐 이 슬라이더 이용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서치 같은 경우는 검색어 입력 양식에 쓴다. 텔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입력. 근데 텔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조금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유선 검사를 따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시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URL 같은 경우는 URL 주소, 인터넷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URL 주소, 요 형식도 유선 검사 들어가기 때문에 뭐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형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다음 이제 위크 같은 경우는 해당 이제 어떤 연도에 몇 번째 주라는 이제 주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요, 인풋 태그, 요 이제 인풋 태그죠. 인풋 태그에 이 타입 값을 뭘 넣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양식 종류가 달라지죠. 그죠? 요 인풋 태그에 타입 값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요 양식 종류들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입력 양식들은 이런 이제 인풋 태그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입력 양식 만들 때 쓰이는 태그들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요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그림으로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분들 이제 게시판에 글쓰기 할 때, 게시판에 글 쓴다 그러면 글쓰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흰 영역이 나오고, 여기에 글 쫙 입력하고 엔터 치면 줄 바뀌어주고, 그죠? 엔터 치면 줄 바뀌어주고, 이런 거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게시판에 글쓰기 할 때 그 게시판에 글을 쓰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 양식으로 이제 만든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 요 영역은 텍스트 입력 상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텍스트 입력 상자는 한 줄을 입력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요 크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을 몇 행으로 할 것인지 크기를 줄 수가 있고, 열을 몇 열로 해 줄 것인지 열 크기를 줄 수가 있는데, 이 행 크기를 넘어가면요, 자동으로 여기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스크롤바가 생겨가지고요, 많은 어떤 줄에 많은 행의 어떤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디폴트 텍스트 에어리어 그 시작 태그와 끝 태그만 사용해서 이렇게 양식만 출력을 한 겁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텍스트 에어리어뿐만 아니라 인풋 태그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타입 속성 있잖아요. 이 외에도 많은 속성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 이제 실습하실 때는 그런 이제 속성들을 하나하나 이제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에 인풋 태그가 아닌 입력 양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셀렉트 태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제 게시판에 글쓰기 할 때, 그죠? 여러 줄 입력할 때, 그게 이제 사용된 게 텍스트 에어리어다. 그럼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는 여러 줄의 글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태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속성이 나오는데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컬스와 로스라는 속성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스는 컬럼 사이즈, 컬럼 사이즈. 가로로 몇 개의 글자를 출력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크기로 잡아주겠느냐. 만약에 이제 10이라 하면 10개 정도 가로 글자가 보이는 그런 크기고요. 뭐 20이라 주면 20자 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로폭으로 잡아줍니다. 대략입니다. 근데 딱 일치되진 않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컬 사이즈, 컬스라고 하죠. 컬럼 사이즈. 자, 태그의 너비를 요 텍스트 에리어의 너비를 지정해 준다. 로우 사이즈는 텍스트 에리어의 행 개수, 행 크기를, 화면에 나타나는 행 크기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풋 태그에서 이제 대부분 입력 상자 뭐 관련된 것들 모양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두 가지, 자,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는 텍스트 셀렉터라는 태그는요. 요것도 이제 입력에 사용되는데 요거는 이제 인풋 태그가 아니죠. 셀렉트 태그입니다. 요 이제 셀렉트 태그는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옵션 태그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이렇게 보시면 코드하고 그림하고 같이 볼게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select 시작 태그, select 컷 태그 뭐 뭔가를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죠? 선택 상자 요거 요 선택 상자는 사실 이 모양보다는 우리가 주로 사이트에 볼 때 이렇게 처음에 한 줄에 이렇게 삼각형 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삼각형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 마우스를 클릭하면 얘가 촥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목록에 볼 수 있도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택 상자. 그래서 요 선택 상자는 이제 셀렉트 태그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간 항목들 있잖아요, 그죠? 이 항목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옵션이라는 태그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셀렉트 태그 안에 항목들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옵션 여는 태그, 자, 시작 태그, 옵션 끝 태그 이런 식으로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 하면 4개의 항목 여기에 등록이 되죠. 여기 그림 있네요, 그죠?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사용자한테는 이 목록에 있는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요 이제 select 태그 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요 select 태그 속성을 사용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좀 다르죠. 조금 스케일을 좀 줄여서 모양이 좀 다르죠.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select 태그에다가 멀티플이라고 해가지고요. 멀티플이라고 해서 요 멀티플 속성을 멀티플로 주는 거예요. HTML의 그 속성 블럭에서 이제 속성 값을 줄 때는 쌍따옴표로 앞뒤에 이렇게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HTML 이제 표준에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쌍따옴표를 생략해도 되더라 해서 그걸 생략해서 쓰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표준에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HTML 표준에서는 속성의 그 값은 이렇게 쌍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우리의 자바의 문자의 리터를 표시하듯이 다 쌍따옴표로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개발 끝났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웹 표준을 지켰는지, 웹 호환성 이 규정을 이제 지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웹 접근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켰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사이트가 다 있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면 이거 표준 무급대로 안 했네 하면서 막 항목이 다 뜹니다. 다 뜹니다. 예. 그러면 납품이 안 돼요. 그거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표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표준 배우실 때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표준 교재이기 때문에 요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예제 형식대로 그대로 실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 중에 W3 스쿨스라는 사이트 알려드렸죠. 거기 안에 있는 건 다 표준입니다. W3 스쿨스에 있는 예제들이죠. 그거 다 표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비표준을 모르기 때문에 표준을 그냥 하시면 돼요. 비표준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 표준 외에 이상하게 생긴 거다 하면 이거 비표준 코드구나. 예전에 만든 시스템 유지 보수한다 하면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이제 표기법이라는 그런 이제 비표준 표기법 같은 거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목들이 이게 있으면요. 이 항목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5개,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다. 그런 경우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멀티플 속성을 멀티플로 이렇게 주면 멀티플 앞에 있는 건 속성명이고 뒤에 있는 속성 값이죠. 근데 잘 보시면 요 속성명하고 속성값하고 똑같다, 그죠?
요런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멀티플이라고. 예. 그 소스에 보시면 다른 거는 속성명, 자 이퀄 기호 있고 속성값 이렇게 있는데 어떤 소스 보니까 얘는 그냥 단독으로 그냥 속성명만 있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속성명만 있는 거는 약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멀티플은 멀티플 이런 식으로 속성명하고 속성값하고 같을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제 속성명만 써도 동일하게 동작됩니다. 약식으로.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멀티플이라고 진행해 놓으면 이렇게 자 선택을 할 때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여러 항목을 이제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멀티플 안 주면 여기 항목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딱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플 속성 쓰는 거 보셨고요. 여러 개의 목록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select 태그에 멀티플 속성을 사용하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자 이게 또 이제 소스 코드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 자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아까보다 길죠. 긴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자 select 태그 열고 select 닫고 지금 들어쓰기 간격이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바디 태그 안에 select 태그가 있고 요 select 태그 안에 자 옵션 그룹 태그가 있고 옵션 그룹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옵션 그룹 태그가 첫 번째 옵션 그룹 태그 밑에는 또 두 번째 옵션 그룹 태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 그 태그 시작 태그부터 끝 태그까지를 우리가 요소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옵션 그룹 엘리먼트 뭐 옵션 그룹 요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옵션 그룹 자 이 태그 안에는 또 다른 이제 옵션이라는 태그가 이렇게 오죠. 그래서 위에하고 좀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얘는 옵션 그룹이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원래 이제 select 태그 안에 항목들을 만들어 줄 때 바로 아래에다가 옵션 태그를 사용해서 항목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얘는 이제 선택할 항목이 많을 경우 그래서 음식점인데 특정 이제 음식점 여러분들이 무인 주문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푸드 코트라고 합니까? 그 어떤 광장처럼 이제 생긴 곳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에 다 이제 음식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음식 이제 선택할 때 이제 보면 이제 뭐 보면은 뭐 한식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중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일식을 선택할 수 있고 뭐 양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음식이 막 이렇게 막 섞였으면 우리가 선택하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요 안에 있는 옵션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요 또 옵션 그룹 열고 닫고 했죠. 그러면 요 옵션 그룹 두 번째는 요 안에 있는 옵션들끼리 또 그룹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룹의 이름은 레이블, HTML5 레이블, CSS3 이렇게 레이블을 줘가지고요, 그룹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요렇게 이제 select 태그와 옵션 그룹과 옵션 태그를 사용해서 선택 상자를 이렇게 만든 예입니다. 이렇게. 자, 뭐 지금 요 이제 이미지는 그 맥북 쪽이죠. 맥북 같은 거 이제 이용할 때 브라우저 요 모양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요 모양이 아닌데 하여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HTML5라고 나오죠. 이게 그룹 이름입니다. 선택 그룹 이름. 요거는 이제 그룹 이름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안 돼요.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HTML5 기술 종류 여기서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CSS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 이제 그룹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CSS3와 관련된 기술이 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어떤 항목들, 옵션 항목들이 있을 때 이건 이제 조금 깔끔하게 분류를 이제 시켜주기 위해서 옵션 그룹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 한식이라고 됐고 이게 양식이라고 됐으면 우리가 탁 눌렀을 때 탁 표시할 때 한식, 양식 됐으면 난 한식 먹고 싶어 하면 바로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양식 먹고 싶으면 요 밑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테이블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select 태그 속성에서 이제 예. 자 여기 요거는 저 이름 좀 잘못했어요, 그죠? 예. 이거는 예, 속성 얘기하는 거고 이제 태그만 설명한 거예요. select 태그가 뭐 하는 거냐? 선택 양식 만들어 주는 거다. 자, 선택 목록. 근데 select 태그 단독으로는 안 되죠. 옵션이라는 태그를 요 select 태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옵션을 생성할 때 옵션 태그 쓰는데 옵션이 너무 많다. 그러면 select 태그 아래에다가 바로 옵션 태그를 쓰지 말고 옵션 그룹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옵션 그룹 태그 안에다가 예, 그룹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안에다가 해당 이제 옵션 그룹에 대한 옵션들만 예,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그래서 옵션 그룹 안에다가 옵션 태그를 작성을 하시면 특정 옵션 그룹 안에 있는 옵션 항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 양식 지금 다 돼갑니다. 다 돼가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공간 분할하고 시멘틱 구조 예, 여기까지네요. 예, 한 페이지 지금 두 페이지 그다음에 세 페이지 예 여기까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네 페이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입력 양식 태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필드 셋 태그 하고요 레전드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옆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요 그림 여기서 이제 이 필드 셋이라는 거는 이런 이름이나 뭐 이메일이나 제출 버튼이나 요런 이제 항목들 있죠. 입력 항목들 요런 것들 관련 있는 것끼리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필드셋이라고 지금 여기 필드셋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름 입력 항목과 이 제출 버튼 이를 감싸는 필드셋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요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전드는요 이 필드셋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요 레전드는 요 필드셋에 제목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요 필드셋 태그 안에다가 레전드 태그를 넣어 가지고요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부분입니다. 지금 너무 연해서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요 레전드 태그 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요거 입력 양식이라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예, 얘가 레전드 태그를 추가하면 요렇게 제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셋이라고 해서 필드들의 집합이죠. 여기 입력 양식을요 필드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입력 양식 뭐 선택 상자, 뭐 라디오 버튼, 뭐 텍스트 이미지 상자, 패스워드 이미지 상자, 텍스트 에리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필드라고 부릅니다. 예, 필드라고도 부르고 뭐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 필드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드 셋이라고 합니다. 그룹을 이렇게 감싸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코드를 보면 자, 이 필드 셋하고요 지금 레전드 태그 두 개 사용한 거고요. 만약에 요 이름이 필요 없다. 이름이 필요 없다. 그냥 사각형으로 그냥 이렇게 그룹만 만들어 주고 싶다. 필드 셋 그룹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 레전드 태그를 생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필드 셋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영역을.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코드 필드 셋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필드 셋 시작 태그가 보이시죠? 필드 셋 시작 태그 보시고 여기서 이제 필드 셋 끝납니다. 폼 태그 안에 이렇게 폼 시작하고 폼 끝나는데 여기 폼 태그 안에다가 필드 셋 열고 필드 셋 닫고 감싸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우리 아직 이제 여기까지는 안 그 테이블 태그라고 해서 그죠? 예. 테이블 태그
그래서 이제 tr은 행을 만들어 주는 거고, td 나 th는 셀 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두 번째 행에 여기 첫 번째 행이고 이게 두 번째 행입니다. 그죠? 첫 번째 칸의 내용이고 두 번째 칸의 내용입니다. 그죠? td 열고 td 닫고 td 열고 닫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레이블 태그 사용해서 이름을 주고, 예, 요 이름 레이블은 자, 포 속성 사용해서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자, 요 되어 있는데 얘가 네임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곳에 레이블을 쓰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input 태그 아이디가 네임인데 타입은 텍스트다. 텍스트 입력상자죠.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상자 아이디 값이 네임이니까 요 포 속성 레이블의 포 속성이 네임이고, 자 여기 이제 텍스트 입력상자 타입이 텍스트 입력상자의 아이디 값이 네임이죠. 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의 포 속성 값과 이제 id 값이 동일한 양식을 찾아가지고요. 그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묶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다. 레이블 이름을 붙여준다. 어떤 입력 상자 이렇게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보면 회원 이름, 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제목 오잖아요. 예, 제목을 이 레이블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을 해주게 되면, 예, 보통 우리가 포커스를 이동시킬 때 요 레이블만 클릭을 하시면요,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딱 들어가요. 만약에 이제 레이블을 쓰지 않고 일반 텍스트를 쓰면 이름 아무리 클릭해봐야 포커스가 이동이 안 됩니다. 예. 직접적으로 이게 입력상자에 포커스를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input 타입은 submit 해서 submit 타입은 전송 버튼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 필드셋 열고 닫고 이렇게 있고요. 예.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테이블 위에는 레전드라고 해가지고요. 예. 요 필드셋에 제목 줄 때 요 필드셋 시작 태그 밑에 바로 밑에 요 이제 레전드라는 시작 태그와, 예, 요 끝 태그 안에다가 요 필드셋의 제목을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입력 양식이라고 줬죠. 그리고 테이블, 자, 요 시작 태그 끝 태그 여기까지 이제 테이블, 여기 지금 2행 2열짜리 테이블입니다. 그죠? 실행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요 서밋 전송 버튼이 출력이 되는 거고, 요 테이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요 td 태그 열고 td 태그 닫고, 그죠? 레이블 태그 열고 레이블 태그 닫고, 태그 안에 태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td 태그 열고 td 태그 닫고, 그죠? 레이블 태그 열고 레이블 태그 닫고 이런 식으로. 네, 이메일이라는 레이블을 어디에 붙입니까? 여기 타입이 이메일인, 예, 이메일 입력 상자 아이디 값이 메일이죠. 예, 그래서 요 그 레이블 라벨 레이블이라고 하죠, 그죠? 레이블 만들어 놓은 거 이 제목을, 예, 이제 붙일 때 포라는 레이블의 포라는 속성 값하고 메일이어야 되죠. 또 이제 다른 요소에 아이디 속성 값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메일 같네. 그럼 얘를 이제 일치되는 값을 찾아가지고 여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주는 겁니다. 제목을 붙여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요 레이블은 그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것처럼 그 크기가 작은 거, 마우스로 클릭하기 힘든 거 있죠. 예. 그런 쪽에 레이블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체크박스나 뭐 라디오 버튼 거기에 작은데 거기에 막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가지고 막 클릭하려면 힘든데, 제목을 클릭하면 포커스가 바로 들어가요. 제목을 만약에 제목 이 레이블이 라디오 버튼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할 필요가 없고요. 이 레이블을 클릭을 하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이 됩니다. 체크박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한 내용이, 요 결과가 이제 요 내용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요런 이제 양식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간 분할 태그라고 해서요, div 태그하고 스팬 태그가 있는데, 예전에 이 div 태그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 되기 전에 비표준일 때
그 웹사이트 만들 때, 웹페이지 만들 때 이 div 태그를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예. 어떤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div 태그, 디자인 쪽 영역 표시할 때도 이걸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HTML5 이 표준으로 넘어오면서 시멘틱 태그라고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인데, 예. 구조에 대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태그인데, 그런 게 추가되면서 좀 덜 사용합니다. 근데 아예 안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덜 사용, 예전보다는 덜 사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iv 태그 말고 스팬 태그가 있는데, 얘도 공간 분할하는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표시하는 태그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div 태그하고 스팬 태그는 영역을 표시한다. 예. 그래서 뭐 영역을 표시하는데 div 태그도 있고 스팬 태그도 있고 왜 두 개 있느냐? 두 개가 좀 다른데, 이 div 태그 같은 경우는요, 예, 얘는 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예, 블락 레벨 요소라고 하는데 욕심쟁이에요. 얘는 한 줄에 이 div 태그 영역이 딱, 예, 자리가 딱 들어가면요, 얘는 한 줄에 자기만 딱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상에 이거 줄이 있잖아요, 그죠? 행이. 그러면 다른 요소는 못 들어와요. 같은 행에 다른 요소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립니다. 예, 블락 레벨 요소라고 해서, 예, 다른 요소와 같은 행을 공유를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 스팬 태그는, 예, 요 공간 분할 태그라 했는데, 스팬 태그 같은 경우는 같은 행에 다른 요소가 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기가 앞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데 뒤에 공간이 남잖아요. 친구야, 너네도 여기 들어오시면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다른 요소들도 같은 행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좀 이름 부를 때도 달라요. 이거는 블락 레벨 요소라고 하고, 예, 요거는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div는 욕심쟁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요소가 같은 행에 올 수 없다. 스팬 태그는 얘는 착해. 공간이 자기가 쓰고 남은 그 공간에 다른 요소가 올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div 열고 div 닫고 div 열고 div 닫고 이렇게 되었죠. 지금은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div 태그 이게 이제 지금 써놨는데 화면상에는 그냥 글자만 나와 있죠, 그죠? 예, 글자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 한 줄에 하나씩만 나와 있잖아, 그죠? 제가 블락 레벨 요소라고 그랬죠. 예, 한 줄에 요 뒤에 공간이 이만큼 남아 있더라도 밑에 있는 내용이 올 수가 없어요. 예, 한 줄에 하나씩만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div 태그는 블락 형식으로 공간을 분할한다.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형식이다. 벽돌처럼, 그죠? 예, 같은 행위는 못 옵니다. 이렇게 줄 바꿔서 이렇게 오고요. 스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착하다 그랬죠. 다른 요소가 같은 줄에 올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스팬, 두 번째 스팬, 세 번째 스팬. 예, 요거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하는 스팬 태그인데, 얘는 첫 번째 여기, 예, 요 스팬 태그 내용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 스팬 태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 뒤에다가 이렇게 같은 행위죠. 뒤에다가 이렇게 척 출력이 되고, 또 두 번째 내용 뒤에 또 세 번째 내용이 이렇게 같이 출력이 돼요. 다른 요소들도 같은 행위에 이렇게 폭에 어떤 남아있는 빈 영역만 있으면 다른 요소들이 뒤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특징이 가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팬 태그는, 예, 인라인 형식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거고, 한 줄에 차례차례 위치하는 그런 형식이다. 예, 다른 요소들이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태그 마지막인데, 이게 시멘틱은 이것도 이제 공간 분할 태그라고 하는데요. 이 시멘틱이라는 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태그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시멘틱은 의미론적인 뭐 이런 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사람의 눈으로 레이아웃을 구분하므로, 예, 웹페이지의 형태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이거는 앞에 이제 div 태그 같은 걸로 했을 때 그런 얘기고요. 기계적인 검색 엔진은 이런 어떠한 태그가 어떠한 기능을 이제 하는지 분별할 수 없고,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요거는 div 태그 사용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그의 의미가 있는 시메틱 태그를 이제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헤더라고 되어 있죠. 예, 머릿말 부분, 헤더. 예, 요게 이제 시메틱 태그입니다. nav 돼 있죠. nav. 요게 내비게이션. 예, 보통 이제 메뉴 같은 거 오는 거 그런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섹션. 예, 뭔가 분할한 그런 내용들이 오는 거죠. 아티클, 기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본문 내용. 그죠? 아티클. 예. 그다음에 푸터는 하단 내용. 예. 그래서 요런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이 컴퓨터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예. 아까 여기 그죠? 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멘틱 태그의 이제 의미까지만 보겠습니다. 헤더는 헤더를 의미한다. 그죠? 머리말 부분, 위 부분. 푸터는 바닥 부분. 예. 발이니까 그죠? 예. 하단 항목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NAV는 내비게이션 약자입니다. 내비게이션. 보통 매뉴얼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이드는 본문 외의 내용, 기타 등등 내용. 예, 이걸 의미합니다. 사이드 위치의 공간 의미하고. 섹션은 여러 중심 내용을 감싸는 공간. 아티클은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요런 의미를, 요런 옆에 설명의 의미입니다. 요런 의미를 가지는 요런 태그들을 요거는 HTML5 오면서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 왜 추가됐냐면 그 전에 이제 div 태그 가지고 디자인할 때 이런 태그들 대신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멘틱 태그들을 HTML5 만들면서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또 2장 내용 쭉 PPT 내용 보셨습니다.